이번에 보실 물건은 역세권 2층짜리 상가 주택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게 이제 해당 경매 물건이고요.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5억이 2억이 됐고요. 사건 번호를 보면 2022 타경 3807이고요. 감정가는 5억 2천인데 반토막 났네요. 2억 7천. 보증금은 2,700 정도고 상가 주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인데 여기는 이제 상가, 그리고 여긴 지하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총 3개 층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 주택 2층짜리고요. 그리고 91년 승인 건물이니까 거의 이제 32년 차 돼가는 오래된, 이 빨간색 벽돌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1990년대 80년대 지었기 때문에 건물 연식이 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이 커요. 56평이고 건물이 112평. 그래서 2층인데 112평 나온 거면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만 이제 지하에 또 한 층이 있다. 주소는 부산이에요.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고 11월 14일 부산 서부지원에서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나 외곽을 좀 보면서, 외부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로드뷰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해당 경매 물건은 요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지역 주택 조합 사무실로 지금 1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략 한 9m, 8에서 9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해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노후된 어떤 단독이나 상가주택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네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최근에 지은 어떤 다가구, 요건 아니군요. 이렇게 맞은편에 새로 지은 이런 건물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노후된 주택들이 좀 이렇게 어떤 새로 이런 다가구 건물 아니면 상가주택 신축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노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땅값이 중요하니까 땅이 큰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해당 경매 물건도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매 물건이 이제 이렇게 정면에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 주택 조합 사무실로 1층을 썼고 2층도 뭐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를 좀 걸어놨네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오래된 빨간 벽돌이죠. 그렇죠? 그래서 샤시나 이런 부분도 옛날 그대로 밤샤시라 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벽돌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빨이 빠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따 같이 보실 텐데 여기가 이제 지하 입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가가 하나,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주택, 1층에는 또 주택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1층에도 있고 그 다음에 2층에도 있고 3층에는 이제 옥상하고 뭐 다락까지 그렇게 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외관부터 주변 지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이할 만점은 이제 제시의 건물이 좀 있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량기, 전기 계량기가 해당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죠.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좀 창고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제시의 건물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땅 경계선이 여기까지 해당 경매 물건인데, 그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창고로 이제 지붕을 막아 놓고 좀 쓴 것으로 보여지고, 보면 계량기가 하나 2개 있죠. 근데 하나는 전기 계량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떼갔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납이 돼서 한전에서 떼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측면도 뭐 상태는 너무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약간 언덕배기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언덕배기 있는 해당 건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상가 주택, 1층에 상가고 2, 3층부터는 주택으로 쓰는 그런 건물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전기 계량기 2개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4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6개 호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상은 5개 호 정도로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1개 호가 또 추정이 되긴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평면들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층별 안내도를 보면은 아까 그 1층 옆에 2개, 그 다음에 벽면에 4개에서 총 6개가 달려있는 거 보면은 총 6개 홀을 쓸 수 있게끔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상 한 5개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층이 창고인데 40평대로 굉장히 크죠. 그리고 왼쪽에 어떤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죠. 그리고 상가랑 3룸이, 이제 상가는 이제 전면에 7평짜리가 2개, 아까 이제 이렇게 해서 2개 있었죠. 그리고 3룸은 이제 건물 여기 있으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1층에 주거용 건물이 주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게 대략 한 20평 정도 돼요. 그래서 20평 정도 되면은 3룸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도 20평으로, 원래 이제 총 평수가 24평인데 그냥 똑같이 20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건축물 대장상 보면요, 이제 지층이 단독주택으로 144제곱미터, 그러니까 40평이 좀 넘죠. 근데 이제 현황상은 뭐 창고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해야 되고, 1층이 총 3개의 호죠. 그렇죠? 주택, 이게 이제 20평 정도 되고, 이게 7평 정도. 그렇죠? 그래서 1호, 2호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같이 쓰는 건지 아니면 나눠서 쓰는 건지. 근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벽체가 구분이 돼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2군데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층은 단독주택으로 이것도 한 24, 5평 정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지적도를 보면요, 여기가 아까 본 것처럼 한 8에서 9m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차를 한 대, 2대, 이렇게 3대 정도 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차 한 폭이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개면은 6m인데 여유공까지 두면 한 8에서 9m 정도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시회가 아까 이 옆에 있었죠. 그래서 제시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현관, 주택으로 들어가는, 상가는 여기 문이 이렇게 있었지만 주택은 이렇게 들어가면 2층하고 1층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을 보면 이제 아까 제시에 여기가 기역이 있었죠. 그래서 기역을 보면은 한 2평 정도 되는 게 이제 창고로 보여지고, 니은 안쪽에 있는 것도 뭐 제시인데 요거는 안에 있어 갖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제시가 디귿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옥상인데 디귿 같은 경우는 다락방, 옥상 소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옥상 소재 다락방이면은 사실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한 7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계량기가 총 6개가 달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층하고 옥상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 분리를 해서 전기를 얘를 또 단독으로 넣고, 이쪽에서 이제 또 어떤 이제 원룸으로 추가 공간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마련해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원래는 이제 5개 호였는데 1개 호가 더 생긴 거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가 이제 꽁으로 온 거죠.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강력하게 의심되는 거는 이제 한정 계량기가 6개다라는 거예요. 임차인은 뭐 조사된 내역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순위가 이제 22년 5월 16일인데 요걸 말소 기준으로 선순위냐 후순위냐 따져야 되는데, 임차 조사된 어떤 세입자 현황은 없기 때문에 낙찰받아도 물어줄 것은 없어 보이는 깔끔한 물건이고요. 본건이 있고요. 이 옆에 보면은 버스 정류장이 직선거리 200m니까 대략 한 4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이제 버스 정류장에 당도하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 상가 주택답게 목욕탕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유통 주택 이런 어떤 그 상가랑 그 다음에 어떤 빌라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 역세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좀 더 축소를 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부산인데 덕천역이죠. 그래서 부산 2호선하고 3호선의 어떤 그 덕천역에서 500m니까 이게 직선거리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면은
한 10분 정도면은 이제 당도하는 그런 거리죠. 그리고 또 왼쪽으로는 구포역하고 구명역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는 나쁘지 않다. 이게 이제 낙동강입니다. 그렇죠? 구포역이랑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런 초등학교, 양덕초등학교, 경해 여자고등학교, 양덕중학교, 이렇게 신천초등학교, 구포초등학교, 이렇게 초중고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은 여기랑 좀 가깝기 때문에 교통편이나 직장인들, 그다음에 애들 있는 세대들은 뭐 애들 학교 보내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월세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상가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원룸뿐만 아니라 그 방 개수가 이제 3룸도 있고, 그다음에 원룸은 이제 옥탑에 대한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룸도 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상가, 1층 상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본건이 여기 있고 12라고 써 있죠. 여기가 10년 이내, 인테리어는 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룸이 6평인데 300에 30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경매 같은 경우 3룸 20평 정도죠. 그리고 이제 지은 지가 25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하면 본건보다는 평수는 작지만 10년 이내 신식이고 내부 상태도 깔끔한 게 이제 30이라고 하면, 그래도 본건은 30 이상, 한 40은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어떤 내부 사정, 내부 인테리어나 집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건이 있고, 이거는 이제 빌라예요. 빌라. 어떤 매물이 딱히 떨어지는 본건이랑 어떤 딱 떨어지는, 딱 맞는 유사한 어떤 상황의 매물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가져온 건데, 이거 연식은 비슷하죠. 25년 본건이랑 평수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4천에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월세로 환산을 하면, 이게 보통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1000에 5만 원 정도 그 전환 비율이 돼요. 그래서 5만 원이면은 20만 원 플러스 보증금 4천이, 그렇죠? 그래서 하면은 40만 원이 월세예요. 그죠? 근데 빌라고, 그리고 오래됐고, 그래서 일단 평수가 지금 22평이고 하면은 얘도 이제 방이 한 3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건이랑 연식이랑 이런 걸 다 비슷한데 월세를 40을 받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게 또 30짜리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도 대략, 물론 이제 빌라가 사실상 보면은 원룸, 빌라, 아파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비싼 순으로, 아니 싼 순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역마다 다른데 대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상가 주택이 이제 다 원룸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튼 그거보다는 이제 빌라가 여기 이제 좀 더 비싸긴 하거든요. 시세로 따진다고 하면. 그래도 평수나 이런 게 살짝 좀 크죠, 본건이.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40은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여기 숫자 1이라고 돼 있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빌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9평, 내부 상태는 깔끔합니다. 9평이면 한 1.5룸, 그러니까 이제 방 하나 나오고 거실 겸 주방이 한 정도 나오는, 연식은 또 비슷하죠. 25년 이내 9평. 그래서 이게 300에 36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건이 좀 더 큰데, 물론 이제 어떤 내부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40은 받지 않을까. 그리고 월세 매물을 좀 보면은 상가예요. 상가인데 여기 본건 같은 경우는 상가는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3층입니다. 그리고 4년 이내니까 신축에 할 수 있죠. 근데 3층에 20평이 이제 1000에 40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가까운 게 여기서 이제 바로 숫자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식 좀 본건이랑 비슷하죠. 1층도 비슷하고요. 10평이죠. 본건은 7평 정도 돼요. 한 4평 정도 작은데 500에 30이 월세가 나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본건은 500에 7평이니까 한 500에 한 20 정도, 25 정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두 개니까. 그죠? 그래서 상가 월세는 이제 대략 한 그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총 받는 월세를 추정을 해보면요, 총 5개 호죠. 여기 1개가 이제 더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일단 이제 보면 3룸을 40 잡았어요. 2층도. 그리고 1층 3룸도 40 잡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7평, 그러니까 하나당 25를 잡았어요. 그래서 40,
2층 40, 1층 90. 그리고 창고 같은 경우는 여기가 43평인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1층 상가가 7평이 25니까 물론 이제 평수도 크고 지하라는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싸게 30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 같은 경우는 주변에 어떤 상가 주택도 많고, 그 다음에 주거 사는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밀집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고 평수가 40평대면은 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뭐 카페를 하든 좋고, 아니면은 스터디 카페 뭐 그런 식으로 지역에 맞게끔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면은 이 30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짐 보관하고 자재 창고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한 30은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이제 한 160만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써놨어요. 이거보다 이제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땅이 56평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평당 100만원만 올라도 5,600이에요. 50만원만 올라도 2,80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값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땅값이 오르면 좀 괜찮겠는데, 왜냐면 땅이 크니까. 그래서 일단 땅값이 중요한데, 보시면 여기 인근에 20년 9월에 평당 700만원에 거래가 된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단독주택이고요. 700만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 20년 4월에 670에 거래가 됐고요. 근데 이제 싸게 됐는지 비싸게 됐는지는 모르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근데 이제 요런 것만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돼요. 좀 더 정확한 거는 부동산 탐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이거는 20년 2월에 이것도 다가구 주택인데 평당 495만원. 아까보다는 좀 싸죠. 한 100만원 정도 그렇게 싸게 거래가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래쪽이죠. 그렇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로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본건 이 상대 지금 올해 5월에 평당 581만원에 단독주택이 거래된 건 이 안쪽 집이에요. 그죠? 안쪽 집이니까 본건 580보다는 좀 더 받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땅값에 대한 공시지가는 평당 405만원이고, 그리고 땅값 추이를 보면 18년, 19년, 20 계속 오르죠.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제곱미터당 한 8만원 정도가 빠졌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추이를 보면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을 추정해 보면 평당 495만원에서 702만원까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건에 대해서 땅을 대입을 시켜 보면은 2억 7천에서 최대 3억 9천까지, 그리고 현재 최저가는 2억 7천이죠. 그러면은 땅값만 보면은 그렇게 싸진 않는데, 물론 이제 이 495만원이 진짜 싸게 됐고, 그래도 평당 한 600에서 700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거 대비 싼 거죠. 1억 정도가. 그래서 이런 땅값에 대해서는 이런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인근 부동산 탐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확인했을 때는 그래도 땅값 대비 최저가는 좀 싼 편에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의 가장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특징은 역세권, 주변에 여기 좀 있었죠. 초중고도 많이 있었고, 2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이다. 그리고 감정가 5억이 2억까지 많이 싸졌죠. 그리고 해당 물건의 가장 큰 장점으로 치울 수 있는 게 땅이 52평 56평이 아니었네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요? 56평이 맞네요. 제가 요거를 좀 오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56평이 아니라 52평이에요. 56평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제 땅이 56평 크다. 그리고 건물도 지하까지 쓰기 때문에 112평으로 크다. 2억대잖아요. 2억대. 2억대면 사실 빌라 값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어떤 서울 쪽에서는 빌라 못 사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은 이렇게 2층짜리 3개층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땅값에 대한 가치, 평당 얼마씩 올라가면 그런 가치 기대감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월세가 160만원 정도. 이거는 이제 최소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옥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옥탑이 20에서 30을 받아버리면 거의 200 정도 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옥탑 여부는 현장을 확인해야 되지만 그래도
역세권 2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월세가 160 이상이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이제 낙찰을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대출을 2억 정도 받았다고 쳐볼까요? 2억? 물론 이제 상가 주택 같은 경우는 방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3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해볼까요? 그러면은 대출이 많이 나와봐야 1억 7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반 정도, 그렇죠? 거기서 이제 또 방빼기를 해서 1억 7천에서 빼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와봐야 뭐 제 생각으로는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까지나 가능할까 싶어요. 물론 이제 신탁을 써도 되는데 신탁 같은 경우는 월세 놓을 때 그 보증금 상환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 놓을 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출을 선호하긴 하는데 여튼간에 대출이 2억 정도 받으면 2억에 대한 대출 이자는 5% 했을 때 80만 원이에요 월. 그래서 보면은 1억의 대출이 5%라고 치면은 한 달에 1년에 500이거든요. 그러면 12로 하면 한 달이면은 41만 원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2억 받는다. 그럼 82만 원 정도인데 월세가 160 정도 나오니까 거의 또 절반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원룸까지 판다? 그럼 1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월세를 좀 커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 노후주택이에요. 지은 지가 32년 차 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아까 2층하고 그 다음에 건물 외관상 봤을 때 그 샤시, 밤 샤시가 그대로 있었죠. 하이 샤시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내부는 좀 손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아까 원룸이 뭐 30, 그 다음에 40으로 좀 수리룸을 잡았는데 월세를 좀 더 받고자 한다고 하면은 내부를 어느 정도 수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노후주택에 대한 수리비 부담이 있다. 그리고 옥상도 마찬가지로. 근데 다만 이제 장점이 그나마 어떤 다행이라는 것은 지하 그리고 1층에 상가가 2개 있었죠. 여기는 1개가 있었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어떤 깨지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수리할 뿐이지, 상가는 뭐 도배장판이 필요 없잖아요. 뭐 싱크대가 있어,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층하고 2층, 옥탑이 있다고 하면 옥탑만 좀 수리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리비 부담이 좀 감소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상가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지하 갔는데 막 물 차 있고 그 다음에 1층 상가 내부도 온갖 쓰레기가 있다 하면 그런 치우는 비용, 그 다음에 어떤 방수하는 비용, 물 차 있는 거 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주택수 반, 상가수 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에 비해서 같은 연도로 따졌을 때 비해서 어떤 그 수리비 부담은 사실 살짝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해당 경매 물건 가장 큰 특징은 땅이 크죠. 2층짜리 2억대라는 해당 경매 물건을 좀 살펴봤습니다.